자, 다이오드 말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용을 하는데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면 불순물 반도체를 3개 붙인 겁니다. 그게 바로 트랜지스터예요. 이때 타입이 PNP형이 있고 NPN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건 지금 PNP형 타입인데 P형 반도체 2개에다가 N형 반도체 1개를 붙인 그런 타입인데 하여튼 트랜지스터 구조에서 말입니다. 여기를 베이스라 그래요. 중간에 있는 반도체를. 그리고 양쪽을 여기를 이미터, 여기를 컬렉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트랜지스터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PNP형 트랜지스터고 이게 NP형, NPN형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가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스위치 기능을 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정폭 기능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지금 요게 PNP형 트랜지스터인데 여기가 이미터고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가 컬렉터입니다. 만약에 컬렉터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미터하고 베이스 바뀌니까 이건 바로 다이오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순방향 전압을 걸어줘 버리면 전류가 흐르겠죠? 바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끔 순방향 전압을 걸어줘 버리면 전기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지금 막. 양공 입장에서는 양공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걸어줘 버리면 양공이 바로 2m에 있는 양공이 베이스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베이스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컬렉터를 추가를 하면서 요 컬렉터 요 회로에다가 역방향 전압을 가해버리면요. 여기가 바로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 요 회로에 역방향 전압을 걸어버리면 즉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가 되게끔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게끔 하고요. 그래버리면 요 바로 마이너스 전기 때문에 양공이 이쪽으로 끌려와요. 바로 그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공이 여기 있는 그 마이너스 전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거 끌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베이스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기는 있지만서도 대다수의 전류가 컬렉터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아주 많이 생겨버려요. 자, 하여튼 2m에서 베이스로 이동하던 대다수의 양공이 컬렉터 쪽으로 되면서 컬렉터 전류가 아주 크게 생겨버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놓아두고 여기다가 순방향 전압, 여기다가 역방향 전압을 걸어줘 버리면 각 회로마다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 회로가 훨씬 더 전류가 크게 생겨버려요. 하여튼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하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비교하면 여기가 훨씬 더 세기가 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스위치 기능도 하고 정폭 기능도 하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스위치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요 요게 지금 순방향 전압 여기다 역방향 전압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순방향 전압을 안 걸고 역방향 전압을 걸어버리면 아예 이쪽 회로에 전류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컬렉터가 있는 이 회로에도 전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있던 전류를 컬렉터가 붙잡아 가지고 이쪽으로 오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없다 그러면 아예 컬렉터 쪽으로도 전류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역방향 전압을 걸지 않더라도 전압을 너무 낮게 걸어 가지고 여기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이 경우도 이쪽 회로 저기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가 들어있는 이 회로에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이 걸러줘야만 여기가 전류가 생기면서 그래야만
이쪽 컬렉터 쪽으로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자, 지금 베이스에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이 가해져야만 전류가 흐르면서 컬렉터에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어차피 여기에 있는 전류를 이쪽에 잡아 당기면서 이쪽으로 많이 흐르게 하는 거죠. 트랜지스터에서. 만약에 베이스에 가하는 전압이 너무 약해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아예 컬렉터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돼요. 만약에 이 컬렉터가 들어있는 이 회로에다가 전구를 연결시켜 놔버리면 이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쪽 회로 여기에 어느 정도 전압 이상이 걸려줘야만 이쪽으로도 전류가 와가지고 전구에 불빛이 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회로, 즉 베이스 쪽에 회로에 전압을 어떻게 걸어주냐에 따라서 이쪽에 전구 불빛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스위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지금 스위치를 눌렀을 때 스위치 누르는 것이 이쪽 전압의 변화로 이어지게끔 만들어 놔버리면 스위치를 누르면 이쪽 전압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오지 않아가지고 전구 불빛이 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편 쪽으로 그러면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또 다른 전압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구 불빛이 켜진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트랜지스터 가지고서 스위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작용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전압을 변화시켜 외부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 즉 바로 외부 저항이 바로 전구 같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구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온-오프 작동을 하는 스위치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기능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정폭 작용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트랜지스터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 문명이 빠르게 발전된 건데요. 요 대해서는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도록 하시고, 하여튼 스위치 기능보다는 이 정폭 기능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폭 기능이 뭐냐 그러면요, 정폭 작용이 예를 들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크게 울려 나오죠. 근데 이게요, 작은 전기적 신호의 변화로 일어나는 겁니다. 중간에 정폭기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피커에서 크게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은 신호의 변화로 큰 신호 변화를 유도하는 거, 우리는 그걸 정폭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면, 자, 지금 강에 가면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이때 바로 강물의 양을 조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도도한 강물의 양을 너무너무 어렵죠. 그죠? 강물의 양을 어떻게 조절합니까? 이때 댐을 만들고 그 댐에 숨은 밸브를 만들어 놔버리면 쉬워요. 그래가지고 숨은 밸브를 조금 돌려버리면 그것에 의해서 강물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숨은 밸브를 조금 돌려버리면 큰 강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폭작용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강물의 양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나게 변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정폭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바로 트랜지스터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하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비교하면 여기가 훨씬 더 커요.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이게 훨씬 더 큽니다. 만약에 여기가 0.1이라 그러면 이쪽은 한 100쯤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0.2로 약간 높여버리면 이거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비율로 이렇게 여기가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 베이스에 흘러가는 전류를 약간 높여가지고 0.2로 만들어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200이 됩니까? 예, 200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가 얼마 정도입니까? 0.2에서 0.1을 뺀 거니까 0.1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랬는데도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자그마치 변화의 폭이 얼마가 됩니까? 200에서 100? 10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0.1이라고 하는 작은 변화를 주었는데 컬렉터에서는 자그마치 100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증폭 기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조금만 변화시키더라도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이죠. 이 지금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전압을 조금 더 크게 가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여하튼 요 회로에 있는 전압을 조금 크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아주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폭작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이크에 대고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 마이크 소리를 이렇게 전기적 신호로 바꿉니다, 원래. 이때 이 전기적 신호는 모기 소리처럼 아주 작은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전기적 신호 변화를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스피커 쪽으로 나가게 하면 스피커에서는 굉장히 크게 울리는 그러한 소리의 변화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이크 안에 전기적 신호를 트랜지스터를 거쳐가지고 나가게 함으로써 아주 스피커의 큰 소리 변화로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증폭기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다시 이 그림 봅시다. 그래서 소리를 마이크에다가 입력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증폭기를 통해서 이렇게 스피커에서 아주 큰 변화로 나타나가지고 소리가 크게 울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P행 반도체, N행 반도체, 그리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의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될까, 여러분들? 무척 어려운 내용인데 하여튼 잘 이해되었으면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예.